수조의 이 수익을 얻었다는데 그 폭삭 소가수다 저런 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문화적 역량이 정말로 커요. 그리고 드라마다, 영화, 팝, 그리고 K-뷰티, 대한민국 사람 왜 이렇게 예쁩니까? 전 세계에서 뷰티 산업, 전 세계 각광을 받잖아요. 이 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이런 게 있는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인정받는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위대한 나라 코리아. 그 위대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이번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그 역량을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요. 세상에 10대 경제 강국의 군사 쿠데타라니. 저 나라 이제 망했구나 이거. 다시 옛날에 잘 나가다가 망한 나라 많죠. 그런 나라처럼 이제 저 나라도 군정이나 하면서 군대가 진주에서 통치하는 후진국으로 전락하는구나 이렇게 놀랬다가 갑자기 어디서 반짝반짝 하는 걸 들고 나온 이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맨손에 시민들이 우 몰려 나와가지고 장갑차도 맞고 총등 군인도 맞고 그 헬기 타고 가는 그 무서운 특전대를 다 제압해가지고 세상에 역사에 없는 군사 친위 쿠데타를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내버리지 않았습니까? 뭐 슬쩍 나오긴 했지만 다시 보내야죠. 파면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이 위대한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말 경의의 눈으로, 경이로운 눈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는 아고라, 우리 그 원시 민주주의, 그거를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우고 그리스, 이태리 가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 K-푸드를 먹으면서, K-팝을 들으면서, K-드라마, K-무비를 보면서 코리안을 배우고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에 가보고 싶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따라서 전 세계에서 우리도 민주주의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한국 봐라, 한국도 하지 않냐, 위대한 민주주의 선도국으로, 문화 선도국으로, 기술 선도국으로 이렇게 인정받게 될 거예요. 그런 나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 나라 우리 꼭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학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그 겨울 그 엄혹한 그 위험한 세상도 우리가 바꾸고 있는데 우리가 분열하지 않고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합하고 정말로 충직하고 유능한 일꾼들 잘 뽑아서 잘 감시해서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면 지금보다, 아니 좀 전에 있었던 회복된 나라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꼭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빨리 안 끝낸다고 난리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희망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이 얘기는 한번 하고 가고 싶어요. 꽤 복잡한 얘기이긴 한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는 자원도 부족하고 자본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저축을 하든 차관을 들여오든 무슨 기회가 생기면 이거를 한 군데다 몰빵을 했어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면 다 흐지부지 되니까 어쩔 수 없던 측면이 있어요. 그걸 박정희 산업화 시대에 했던 거죠. 그때는 재벌 몇 군데,
대기업 몇 군데다가 돈도 다 빌려주고 차관 들어오면 거기다 몰아주고 그러느라고 부정부패도 많이 생겼죠. 정치 권력과 경제가 밀착해가지고 부패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은 서울로 몰빵, 기업은 몇몇 대기업으로 몰빵, 인물로는 모두에게가 아니라 특정한 소수 잘난 사람한테 몰빵.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빨리 성장했어요. 그래서 근대화도 산업화도 이뤄냈죠.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부패해진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너무 특수한 계급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너무 양극화가 심해져 버렸습니다. 서울로 너무 많이 몰려서 문제, 너무 집중돼서 양극화돼서 문제, 불평등과 격차가 너무 커졌어요. 그게 어떤 문제를 야기했냐? 이제 몰면은 더 나빠지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는 전략을 바꿔야 돼요. 국가 전략을. 불균형 성장 정책이 아니고 발전 전략을 균형 발전 전략으로 바꿔야 됩니다. 기업도 특정 소수한테 특혜를 몰아주는 방식이 아니고 모든 기업에 공평한 기회를, 아니 힘 약한 기업에게 더 인센티브를 주는, 그래서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기업 전략을 써야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서울에 몰빵을 하면 비효율이 발생해요. 지방은 지금 인구가 줄어서 망해가는데 서울은 미어 터져 죽고 있잖아요. 양쪽이 다 죽게 생겼어요. 바꿔야죠. 지방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죠. 정부 재정도 지방에 더 많이 배정해야죠. 정책도 지방에 더 많이 배려해야죠. 이제 같이 하는 걸 넘어서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전략으로 완전히 바꿔야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빈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나라가 살 길이 생겨요. 지속적으로 다시 성장해 갈 수 있어요. 그래야 기회가 생겨서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같이 손잡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몰빵 전략에 혜택을 보던 집단, 사람들, 기업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제 펴서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특혜를 받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평생 수십 년간 나는 이 특별한 혜택을 누려왔는데 이게 지금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공정한 세상이 되면 없어지게 생겼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불안감을 느꼈죠. 저 비주류, 저 대학도 못 나온 사람, 우리는 대학 나온 사람끼리 동창회 이런 거 하면서 막 연결돼 있고 주말에 술도 먹고 룸사롱도 가고 골프도 치고 서로 선물도 나누고 이권도 나누고 이러면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저 인간은 우리하고는 같이 놀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저 성남 천둥 벌구성이가 지방에서 놀더니 갑자기 도지사로 오더니 무슨 대통령 후보로 나오더니 당대표를 갑자기 하질 않나. 저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살아온 방식대로 공정하게, 진짜 공정하게 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싫을 겁니다. 그리고 뺏기지 않을까 무서울 수 있죠. 그러나 혼자 무서워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정상적인 사회가 되면 이익을 볼, 혜택을 볼 사람, 정상적인 권리를 누리게 될 사람들한테 선동을 하는 거죠. 저 사람 위험해. 저 사람 사고 칠 거야. 저 사람 되면 너도 위험해. 그러나 사실은 자세히 보십시오. 이재명이 성남시, 경기도 여기 행정을 책임지면서 부당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덮어 씌우고 가짜로 조작해서 그러지 제가 10원 한 장 챙긴 일이 있습니까? 제가 업자 만나가지고 커피 한 잔 얻어먹은 일 있습니까?
10년, 10수년을 작업을 해도 제가 씨알이 안 먹혔대잖아요.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내란을 극복하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변곡적임이기도 해요. 이번 선거가 가지는 정말로 큰 의미죠. 왜 그들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그렇게 싫어합니까? 제가 뭐 나쁜 일 했어요? 저하고 뭐 원수졌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난리를 칩니다.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고 이렇게까지는 안 했잖아요. 왜 그럴까? 시대가 바뀔 수 있으니까. 정상적인 사회로,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사회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에 내리던 이 불공정함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떤 특별한 혜택, 특별한 지위가 위협받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주 시민 그리고 충청도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 이재명은 사실 엄청나게 많이 죽을 뻔하다 살아왔습니다. 펜으로 죽을 뻔했고, 법으로 죽을 뻔했고, 칼로 죽을 뻔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총으로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 우리 국민 여러분 덕에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국민은 집단 지성을 가진 위대한 유기체예요. 국민은 그냥 흩어진 모래알, 힘없고 못 가진 약한 존재들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집단 지성체입니다. 그 집단 지성체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들 덕에 펜을 넘어, 법을 넘어, 칼을 넘어 살아남았고 앞으로 총탄도 넘어서 반드시 살아나와서 여러분의 훌륭한 도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